제84화 1. 영과 일의 성벽, 거인들의 역습. 제1장 김종철의 광기. 2007년 1월 파주본부 지하 제7구역 100평 남짓한 공간을 가득 채운 서버들이 내뿜는 굉음과 열기 속에서 김종철 박사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경민과 준규를 맞이했다. 의장님, 지금까지의 병렬 연사는 기만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CPU 수천 개를 순차적으로 늘어놓고 수치만 올리는 덩치 키우기일 뿐 실제 속도는 병목 현상 때문에 제자리 걸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성과 대연의 기술을 쏟아부어 만든 이 KM 프로세서는 다릅니다. 김 박사가 핀셋으로 들어올린 것은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이었다. 이 100평 분량의 슈퍼컴퓨터 연산력을 이 작은 칩 하나에 응축했습니다. 2035년의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2007년의 물리적 한계 안에 강제로 구겨넣은 겁니다. 이제 이 칩은 휴대폰에 들어갈 것이고 곧 안경과 시계로 확장될 겁니다. 우리 지체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이 작은 기기 하나로 본부의 슈퍼컴퓨터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어 영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제2장 강승표의 1조 원. 싱가포르의 강승표 대표는 김 박사의 보고를 듣자마자 나스닥의 통신기기 관련주들을 전량 매도하고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형님, 김 박사님이 칩셋의 소형화와 독자 OS를 성공시키셨다면 이건 단순히 하이닉스를 살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모바일 선교 허브를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확보한 1조 원의 시드는 이제 전 세계 통신망을 사들이는 십자가의 창이 될 겁니다. 강승표는 이미 안경형 디스플레이와 스마트워치의 원천 특허를 가진 유령 회사들을 KM&YA 파트너스의 이름으로 사들이고 있었다. 리먼 사태로 바벨탑이 무너질 때 코람데오는 손목이와 안경 너머로 세상을 통제하는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3장 박대길의 철혈 건설. 개성의 박대길 전무는 김 박사가 보낸 시제품 KM 글래스를 쓰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거 물건이네. 박 소장, 이 안경 좀 봐. 건설 현장의 설계도가 실제 건물 위에 겹쳐서 보이잖아. 김 박사님이 만든 OS가 로봇들하고 실시간으로 붙어버리니까 이제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로봇들이 움직인다고. 박대길의 추진력은 이제 웨어러블 건설 공정으로 진화했다. 사기 제자들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생체 신호를 관리하며 건강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 기술의 소형화는 사역의 기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제4장 그림자들의 방벽. 일기 태진과 기원은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쓴 안경형 단말기에는 보안국의 조부장이 보내오는 신호와 보이부의 도청 주파수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흐르고 있었다. 기원아, 칩셋 효율이 좋으니까 퀀텀 방어막을 휴대폰 단위까지 걸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 제자들은 대륙 한복판에서도 철저히 보호받을 거야. 그림자들의 방벽은 이제 개인의 장비 안으로 스며들어 세상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영적 전신갑주가 되었다. 제5장 에필로그. 새벽 파주 연구소에서 주제가 세계를 품은 코람데오가 울려 퍼질 때 지체들은 각자의 손목시계와 휴대폰에서 반짝이는 KMOS 액티비 문구를 보며 기도했다. 기술의 요새를 넘어 사랑의 심장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생명의 길을 닦으리. 준규는 경민, 유나와 함께 김 박사가 만든 안경을 쓰고 대륙 100개 기지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100평의 서버실이 작은 칩에 담겨 열방으로 흩어지는 기적. 그것은 2007년의 낡은 기술을 비웃는 주님의 지혜였다. 경민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유나씨, 이 작은 칩 하나가 대륙의 영혼들을 깨우는 열쇠가 될 거야. 코람데오, 이제 조합해 서서 열방으로 가자. 제84화 2. 생명의 설계자, 숲속의 성소와 하얀 거인들. 제1장 파주 에덴 연구소의 비밀스러운 인연. 파주 숲속 깊은 곳,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K미야. 이곳은 지난 3년 동안 한국대병원 원장 이명국과 수석 과장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성소였다. 유나 선생님, 또 신세를 지러 왔습니다. 이번엔 생후 8개월 된 아이입니다. 복합 희귀 심장 질환에 대사 이상까지 겹쳤어요. 우리 병원 컨퍼런스에서도 답이 안 나옵니다. 흉부외과 최성훈 과장은 이제 파주 연구소의 현관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와 유나에게 차트를 내밀었다. 유나는 이미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지난 수년간 유나는 한국대병원의 어려운 수술마다 익명의 자문력을 자처하며 의사들과 밤을 지새웠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파주의 조 선생님이자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의 처방을 내려주는 주님의 천사로 통했다. 제2장 오만한 천재들을 무릎 꿇린 기전의 논리. 유나는 의사들에게 결코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철저하게 의학적 기전으로 그들을 압도했다. 원장님, 이 환자의 암세포는 특정 수용체가 과발현되어 증식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기존 약물은 이 신호를 잠시 가릴 뿐이지만 제가 연구해온 이 비가역적 저해제는 수용체와 영구적으로 결합해 신호 전달 체계 자체를 파괴합니다. 또한 암세포가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만드는 혈관을 차단하는 신생혈관 억제 기전을 병용하면 수술 없이도 종양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은 유나의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이런 정교한 약물 칵테일 조합을 찾아낸 겁니까? 이건 단순히 논문 몇 편 읽어서 나올 수준이 아니에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선 불가능한 배합입니다. 유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생명을 살리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이제 이 처방대로 집도해주세요. 2006년은 줄기세포 논란으로 전 세계 의학계가 충격에 빠져있던 시기였고 암치료는 여전히 독한 화학요법에 의존해 환자의 몸을 망가뜨리던 시대였습니다. 유나는 이 암흑기에 2035년의 빛을 투사했습니다. 첫 번째, 교모세포종, 뇌종양의 사형 선고. 2006년 상황은 표준 치료법인 테모졸로마이드가 갓 도입되었으나 평균 생존 기간은 1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수술로도 제거가 불가능한 부위는 포기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었습니다.
유나의 미래 솔루션은 BNCT 및 리보세라니 병용이었습니다. 유나는 환자에게 특수 붕소 화합물을 주입해 암세포만 붕소를 먹게 만든 뒤 소형 가속기로 중성자를 쏩니다. 암세포 내에서만 핵반응이 일어나 뇌의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합니다. 여기에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리보세라닙을 처방해 재발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 척수성 근위축증, 영아의 비명. 2006년 상황은 치료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굳어가는 아이를 지켜보며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나의 미래 솔루션은 mRNA 유전자 가위 교정이었습니다. 유나는 2020년대에나 나올 유전자 치료제 개념을 2006년에 구현했습니다. SMN1 유전자의 결함을 복구하는 mRNA 전달체를 지질 나노 입자에 담아 척수강에 직접 주입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발가락을 움직여요. 라는 한국대병원 소아과 과장의 울음 섞인 전화는 파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허투 양성 유방암 및 폐암. 2006년 상황은 허셉틴 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내성이 생기면 끝이었습니다. 유나의 미래 솔루션은 파이로티닙 기반 2세대 표적 치료였습니다. 유나는 내성이 생긴 허투 수용체를 영구적으로 결합해 차단하는 파이로티닙 프로토콜을 제시했습니다. 2006년에 의사들이 가역적 결합에 매달릴 때 그녀는 비가역적 결합이라는 미래의 정답을 던져주었습니다. 질환명, 고셔병. 증상은 특정 효소 결핍으로 간과 비장이 비대해지고 뼈가 썩는 병입니다. 유나의 설계는 효소 교체 요법의 효율을 1000배 높이는 나노지질 전달체 개발이었습니다. 김종철 박사가 만든 미세 칩셋을 통해 실시간 효소 농도를 조절하는 인공 췌장형 펌프 이식도 포함되었습니다. 제3장, 한국대병원 과장들의 영적 무너짐. 한국대병원 회의실. 각과의 최고 권위자들이 유나가 보낸 데이터를 보며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2006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임상 시험을 비웃는 결과야.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물, 그리고 BNCT 가속기 설계도.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래에서 배달된 것 같아. 흉부외과 최 과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이 유나가 보낸 단 10장의 리포트 앞에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엔 진눈깨비가 내리는 2007년 1월. 한국대병원 회의실에 모인 각과의 수장들은 파주에서 온 유나의 파일을 읽으며 호흡이 가빠졌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췌장암 사기 환자의 유전자 돌연 변이를 표적해서 파이로티닙으로 다스릴 생각을 한 거지? 이건 우리가 배운 의학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야. 종양내과 과장이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그때 파주연구소의 화상 연결 화면이 켜지며 유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장님, 교과서가 정답이 아닙니다. 환자의 고통이 정답이죠. 지금 제가 보낸 데이터는 유럽 종양학회의 미래 세션에서나 논의될 표적 병용요법입니다. 리보세라닙으로 신생혈관을 막고 파이로티닙으로 신호를 차단하면 암세포는 스스로 사멸합니다. 당장 수술실 잡으세요. 제가 파주에서 가동 중인 중성자 입자 치료기 시제품을 트럭에 실어 보내겠습니다. 제84화 3. 생명의 설계자. 시간을 뚫고 흐르는 보혈. 파주연구소 에덴의 정원에는 겨울을 이겨낸 상록수들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국대병원 원장 이명국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본관 연구실로 향했다. 벌써 3년째 그는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절망적인 차트를 들고 이 비밀스러운 성소를 찾고 있었다. 연구소 안에는 가운조차 입지 않은 채 낡은 성경책 옆에서 현미경과 홀로그램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사투를 벌이는 유나가 있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자신을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분자 구조식을 연구하는 고독한 천재로 각인되어 있었다. 이 원장이 가져온 이번 차트는 선천적으로 청각을 잃고 눈조차 희미해져가는 5살 아이의 기록이었다. 최성훈 흉부외과 과장과 소아과 박 과장도 이미 유나의 실력과 영성에 감화되어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었다. 유나는 아이의 유전자 지도를 살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원장님, 이 아이는 귀의 신경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특정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아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연구한 이 활성화 약물을 뇌에 직접 주입하고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면 신경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기전은 명확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제시하는 약물이 훗날 파이로티닙이나 리보세라닙의 초기 임상 기전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정교한 배합비와 치료법에 압도당했다. 유나와 의료진의 관계는 단순히 기술을 주고받는 사이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간호사들은 유나가 연구실 구석에서 환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마다 기적처럼 수술 성공률이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며 그녀를 주님의 천사라 불렀다. 그렇게 한국대병원의 거물들은 유나라는 가교를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변모해갔다. 준규가 대륙에서 100개 스마트팜을 세우며 수만 명의 선교사를 배출해낼 때 유나는 그 선교사들의 등 뒤를 지탱할 생명의 방패를 파주에서 완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으로 향하는 선교의 문이 열린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한국대병원 의사들은 이제 병원 내의 권위보다 유나와 함께 광야로 나가 기적을 행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강승표 대표가 마련한 수송기에는 박대길 전무가 설계한 이동식 병원 트럭들이 실렸다. 김종철 박사가 소형화에 성공한 정밀 진단 기기들은 이제 휴대폰이나 안경처럼 몸에 지니는 장비가 되어 의사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치료는 멈추지 않았다. 준규가 배출한 선교사들이 함께 탑승한 가운데 유나는 의사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오지에서 보고된 환자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이 아이는 선천적 맹인이 아닙니다. 수정체의 혼탁이 아니라 망막의 혈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신생혈관 억제제와 정밀 레이저 치료기를 사용하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유나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녀는 김종철 박사가 만든 안경형 단말기를 통해 환자의 환부를 입체적으로 투영하며 한국대병원 수석 레지던트들에게 미래의 수술 기법을 전수했다.
중앙아시아의 붉은 먼지가 날리는 공항에 내려 이동병원을 설치하는 과정은 흡사 거대한 성전을 짓는 의식과도 같았다. 박대교 전무의 로봇들이 순식간에 수술실을 세팅하면 유나와 의사들은 몰려드는 주민들을 맞이했다. 평생 소리를 듣지 못하던 농아가 귀가 들려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 오열하는 장면. 방사능 오염으로 피부가 짓물렀던 아이들이 유나가 배합한 주사를 맞고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선교사들은 그 치유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고 한국대병원의 오만한 의사들은 이제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며 눈물을 흘렸다. 유나 선생님, 우리가 병원에만 갇혀 있었다면 절대 몰랐을 생명의 무게입니다. 원장 이명국의 고백은 곧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대륙의 노을이 질 때 이동병원의 불빛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처럼 빛났다. 이제 0과 1의 숫자는 더 이상 차가운 기계어가 아니라 만방의 영혼을 살리는 보혈의 언어가 되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준규는 단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조 부장과 함께 미소 지었다. 조 부장은 자신의 나라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사랑의 행렬을 보며 자신이 세운 공산주의의 성벽보다 주님의 사랑이 만든 성벽이 훨씬 더 높고 견고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파주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날개점 짓이 이제 대륙을 넘어 열방의 심장을 울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